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배웠는데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공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구조고요.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면서 순환 구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RNN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벌트나 GPT-3 같은 언어 모형에서 사용이 되고 컴퓨터 비전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크게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이 여기 있었고요. add and norm이 이렇게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지나쳤고요. feed forward도 여기 있었고요. 여기랑 여기에. 그다음에 masked 멀티헤드 어텐션은 여기 있었죠. 멀티헤드 어텐션도 여기랑 여기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엄연히 달랐습니다. 이거의 차이는 teacher force가 있냐 없냐의 차이였죠.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있었고 포지셔널 인코딩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리니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덴스입니다. 덴스 함수 그러니까 FNN 혹은 NN 같은 그냥 일반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 그 인공신경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우리가 얻어낸 그 결과를 확률로 변환해주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봤었죠. 자, 인코더랑 디코더로 나뉘어 있었고요. 인코더랑 디코더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고 인코더는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이 add and nom은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해서 생략을 할게요.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가 총 n번 반복되는 구조였고 디코더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멀티 어텐션 피드 포워드가 n번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좀 빠뜨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것도 구현할 때 중요한 파트거든요. 코드로 구현할 때 쓰이는 거라서 잘 보시면 자,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데 보시면 인코더에 두 개의 선이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코더에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지나친 이 데이터는 한 가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코더를 통과한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통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코드 구현할 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이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구글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이것저것 다 해봤다 보니까 그냥 두 가닥으로 넣으니까 성능이 제일 잘 나왔다 해서 두 가닥으로 넣은 거예요.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인코딩된 데이터가 이 디코더의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2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디코더의 티처 폴싱 한 이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데이터가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과 애드 앤 노움을 통과해서 한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도 정말 중요한 구조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를 통과한 결과는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신경망을 한번 거치고 소프트맥스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에 입력될 때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더하게 됩니다. 여기 있죠? 포지셔널 인코딩.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는 병렬 구조고 이렇게 순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의 그 순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더해서 단어의 순서 정보를 이 인코더와 디코더에 전해줬어야 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꼭 더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add and nom이라는 것은 residual connection과 layer normalization을 의미했죠. 그래서 이렇게 layer normalization은 이렇게 데이터 각각의 평균과 표준 분차를 구해서 데이터 각각마다 정교화를 시켜주는 거였고요. residual connection은 이제 함수를 이제 웨일 레이어 그러니까 여러 층을 거치고 이 결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입력값까지 같이 더해서
최종 출력 값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커넥션을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확하게 산출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 현재 스텝이 T스텝이거든요. T스텝. 현재 디코더의 단계가 T단계, T스텝인데 이 T스텝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얼만큼 정확하게 산출할 것인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것과 이것과 이거라는 거예요. 쿼리, 직전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죠. 지금 T스텝에 있는 T스텝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T-1 스텝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구해야 하고 우리는 0번부터 세기 때문에 총 T 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0번부터 시작해서 T-1까지의 히든 스테이트가 다 있겠죠.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가 다 있을 겁니다. 이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모은 게 이제 Q가 되는 거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는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정의해 준다고 했죠. 길이가 D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D는 전부 다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 T는 직전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의 스텝이기 때문에 즉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은 전부 다 T개가 존재하고 그걸 싹 다 모아서 Q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인코더의 전체 히든 스테이트는 우리가 입력하게 될 문장의 길이가 라지 T가 되는 거였죠. 그렇죠? 우리가 시퀀스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게 인코더고요. 그리고 이게 디코더인데 지금 현재 스텝이 T스텝인 겁니다. 그러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T가 되는 거고 이 각각마다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D인 거고요. 얘네들을 싹 다 모은 게 Q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인풋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인코더에.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라지 T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벡터로서 존재할 겁니다. 보통 히든 스테이트는 저희가 곧 하게 될 실습은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는 이제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원핫 인코딩한 결과의 길이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건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이제 인풋 단어의 길이가 라지 t가 되고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가 d가 되기 때문에 t, t, 스몰 d가 이제 키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번역기가 이 트랜스포머의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기를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한다고 했죠. 이 번역기에서는 키와 밸류가 같은 행렬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키와 밸류는 이제 노테이션은 다르겠지만 번역기 모델 한정에서는 같은 쉐이프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텐션 스코어를 이렇게 구했죠. Q와 K를 곱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했고 그래서 이런 행렬을 구했습니다. 이게 E가 되는 거고 E가 어텐션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Q가 이런 모양이고 지금 보면은 얘가 스몰 t 게 있고 이 Q1과 Q2, QT는 각각 벡터면서 길이가 전부 다 스몰 t라는 거고요. K1도 보시면 라지 t개가 있죠.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벡터로서 존재할 거고 이 길이는 전부 다 스몰 t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Q와 K를 곱하고 말씀드렸지만 내적값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몰 t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왜 나눠줬냐면 소프트맥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값이 너무 커지면 이제 그 값이 분모가 무한대가 돼서 이 소프트맥스 이 값이 0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소프트맥스는 이제 2의
몇 승 더하기 뭐 2의 뭐 몇 승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근데 이 지수 함수에 너무 큰 값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 자체가 다 0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지 않은 그 확률값이 나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이 2의 자연 로그에 들어가 2에 들어가게 되는 그 값을 줄여주기 위해서 스몰 t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고 V랑 곱하게 되면 이렇게 어텐션,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이 A가 이게 어텐션 웨이트고, 그리고 이거를 V랑 곱하게 되면 이 C가 바로 어텐션 밸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텐션 밸류를 구했다. 이렇게 하는 게 트랜스포머에 나와 있는 건데, 트랜스포머에서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됐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E나 이 Q나 K나 이 Q와 K를 곱해서 만들어진 E나 C, V 이런 거는 굉장히 큽니다. 행렬이. 근데 이거를 직렬적으로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행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H개로 쪼개서 하는 겁니다. C를 H개로 쪼개서 계산하기 위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케르베로스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했었죠. 어떤 하나의 물체를 머리 하나로 보는 것보다 머리 여러 개로 보게 되면 다양한 각도로 그 물체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썼고 하나의 어텐션을 H개로 쪼개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H개로 쪼개서 H번 연산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번 연산한 것을 H개로 쪼개서 H번 연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H개로 쪼갠 어텐션 헤드마다는 다른 피처가 학습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각도로 보는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어텐션 헤드는 GPU를 이용해서 병렬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하게 돼요. 자, 우리가 기존의 단일 어텐션 헤드에서는 C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공식이죠? Q와 K를 곱해서 2를 도출하고 이 1을 루트 D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V랑 곱해줬습니다. 소프트맥스 루트 D분의 2 더하기 V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이게 C였고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이 Q와 K를 그리고 이 V까지를 전부 다 H개로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어떤 가중치 행렬을 H개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각각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총 다른 H개의 Q, K, V가 만들어지겠죠? 지워서 설명드리면 지금 이 WQ, WK, WV는 전부 다 H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H개를 각각 Q, K, V에 각각 곱해주면 서로 다른 QI, KI, VI가 총 H개씩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Q, K, V라는 애가 있는데, 원래는 얘를 아까 우리가 했던 어텐션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C를 구했습니다. 이 어텐션을 구하는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식이었죠. 이 공식이 어텐션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Q, K, V를 H개로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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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얘가 Q1 뭐 Q2 점점점에서 QH 얘도 K1 K2 KH V1 V2 VH 그리고 이들 각각은 W Q에 1이 곱해지고 여기엔 W Q에 2가 곱해지고 W Q에 H가 곱해져서 얘는 W K에 1 W K에 2 쭉쭉 해서 W K에 H가 곱해질 거고요. W V에 1 W V에 2 쭉쭉쭉 W V에 H가 곱해져서 이렇게 QI, Q2, QH 총 H개의 Q, H개의 K, H개의 V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를 어텐션 헤드에 그리고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 얘랑 얘를 이렇게 어텐션 헤드에 그리고 주황색으로 할까? 얘랑 얘를 이렇게 어텐션 헤드에 이렇게 총 H개 어텐션 헤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 나온 결과가 C1 얘가 뭐 C2 쭉쭉쭉쭉 해서 얘는 C의 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H개를 합쳐서 얘네를 싹 합쳐서 C라는 애로 만들 겁니다. C는 어떻게 만들냐면 이렇게 C1을 여기다가 C2를 여기다가 이렇게 CH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어 붙이는 겁니다. C 아웃이죠. C 아웃은 이죠. 이렇게 이어 붙여서 이제 C를 만들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이 H의 어텐션 헤드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렇게 H계의 행렬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WQI, WQK, WV의 차원은 전부 다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는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DK와 DV는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번역기 모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알아서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희가 지금 실습할 파트 그리고 이제 그 번역기에 이제 사용되는 그 파트에서는 DK와 DV가 이렇게 같게 정의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Q는 TD, K는 라지 TD, V는 라지 TD였는데 이렇게 각각의 행렬들이 곱해지면서 각각의 2차원을 가지고 있는 행렬들이 곱해지면서 이렇게 QI, KI, VI가 이제 행렬의 쉐이프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TK는 무조건 D보다는 작아야겠죠? 쪼개니까. 그 H계만큼 쪼갤 건데 H계만큼 쪼갤 건데 당연히 DK가 DV보다 작겠죠. 뭐 DK가 당연히 그리고 가우스 H분의 D로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D보다는 당연히 작은 수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까 각각을 다 어텐션을 구하는 공식에다 넣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싹 이어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C를 구했을 때 행렬의 모양이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다 얘랑 얘를 계산을 하면 얘는 이제 이게 스몰 t, t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스몰 t, t인 거예요. 왜냐면 q가 t, d고 k가 라지 t, d니까 얘를 트랜스포즈하면 d, 라지 t겠죠. 그럼 t, d와 d, 라지 t를 곱해주게 되면 t,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가 스몰 t, 라지 t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안에 그리고 여기서 라지 스몰 d로 나눈다고 해서 행렬의 모양이 바뀌진 않죠.
얘는 아직 스몰 t, 라지 t입니다. 근데 소프트맥스를 통과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행렬의 쉐이프가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얘는 스몰 t, 라지 t입니다. 근데 V가 아까 t, d였죠? 쉐이프가. 보시면 t, d가 V였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주게 되면 최종 어텐션 밸류를 의미하는 C는 스몰 t, 스몰 d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하지 않은 그냥 단일 헤드는 쉐이프가 스몰 t, 스몰 d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를 h개로 쪼갰지만 다시 결국엔 합쳐서 이 원래 단일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랑 똑같은 쉐이프를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그 h개로 쪼갰다고 해서 또 다른 결과를 얻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h개를 쪼개서 계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거지. 그리고 그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한 거지. 최종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얘를 DK로 줄였기 때문에 DK, DV로 지금 행렬의 쉐이프의 모양을 줄였기 때문에 이 CI 얘가 스몰 t, 가우스 h분의 d가 되고 얘는 사실상 스몰 t, dv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지금 총 h개 왜냐하면 C1, C2, CH이기 때문에 총 h개를 이어붙이게 되면 차원이 이렇게 돼요. 이 C는 지금 쉐이프가 t, h 곱하기 가우스 h분의 d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는 t, d였습니다. 우리는 행렬을 h개로 쪼갰지만 그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h개로 쪼개서 계산을 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는 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얘랑은 뭐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같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W0를 한 번 더 곱해줍니다. 즉 웨이트 가중치 행렬을 총 한 번 더 써줘요. 최종 마지막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 차원에 있는 W0 행렬을 한 번 더 이용을 해서 C가 아까 T, H 곱하기 가우스 H분의 D였는데 W0라는 H 곱하기 가우스 HD, D라는 이런 가중책렬을 한 번 더 써줘서 최종 출력 C 아웃을 T, D로 얻어내는 거예요. C와 W0를 곱해줘서. 이게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천천히 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계속 나와볼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었죠. 뭐였냐면 얘는 지금까지 문장 하나를 얘는 지금까지 하나의 문장에 대한 번역 과정을 표현한 거죠. 그렇죠? 하나의 문장에 대한 Q, K, V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C라고 아웃으로 얻어낸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더 계산을 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GPU를 더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얘를 n번 동시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정의를 해서 n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n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진 배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Q, K, V를 n개를 쌓습니다. n개를 쌓아요. 그렇죠? n개를 쌓아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렇게 노테이션만 좀 달라지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하나의 행렬이 n개로 쌓인 이 3차원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을 이제 번역 처리를 하던 거를 종이를 여러 장, n장 쌓은 하나의 뭉탱이를 이제 어텐션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과정은 똑같은데 다만 이
행렬을 표현하는 노테이션만 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QKV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WQ와 WK와 WV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만 연산이 되거든요. 선형대소학적으로.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선형대소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냥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WQ를 얘로 정의를 해주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K가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WK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Q 프라임과 K 프라임을 이렇게 Q 프라임과 K 프라임과 V 프라임을 정의를 하고 똑같이 E를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루트 DK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통과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해서 C 프라임을 계산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C가 이런 모양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모양인 TND를 얻기 위해서 W0를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배치 N개를 활용해서 구하는 과정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이 원래 제일 어렵거든요. 이 트랜스포머가 신박한 이유가 멀티헤드 어텐션 때문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우리가 엄청 이제 어렵게 배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드 포워드는 크게 어려울 거 없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제 리니어층 몇 개 통과하고 리니어층 몇 개 통과하고 뭐 렐로 통과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딥러닝 과정들이 있잖아요. 엄청 흔한 그 과정들을 이 피드 포워드라고 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티처 폴스 기능이 추가된 거다라고만 말씀드렸죠. 티처 폴스를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자면 자, 우리가 이 긴 문장이 있어요. 긴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I am a good student라고 할까요? student. 자, 우리는 이 문장을 학습시킬 거예요. 이 문장을 학습시킬 건데, 근데, 자,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그, 유출을 하잖아요. 이 디코더라는 거는 I를 먼저 이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M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를 예상을 하고, 굿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디코더의 과정이었잖아요. 이렇게 스텝 T로 해가지고 한 스텝씩 우리가 원하는 토큰을 예상하는 게 디코더의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얘를 학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넘겨준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가 해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텐데, 그 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정답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디코더한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디코더가 I am a good 뭐 I am a good boy라고 해석을 했다고 해봅시다.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우리는 I am a good student라는 문장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문장이 잘못 번역을 해서 I am a good boy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디코더한테 너 잘못 번역했어. 너 잘못 번역했고 실제 정답은 I am a student라는 거야. 이렇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정답을 알려줘 버리기 때문에 이 디코더는 이제 학습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시킬 때 이 정답을 알려줄 때 이 스튜던트라는 이 부분을 가려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야 얘가 이 보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하려고 할 때, 이 다음에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보이라고 이제 잘못 유출했으면 그때 이 마스킹을 풀어서 너 사실 잘못했어. 너 스튜던트야. 스튜던트가 맞는 정답이야. 라고 하면 그러면 보이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스튜던트라고 예상을 해야겠구나. 라고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려주는 과정이 마스킹이라는 거예요. teacher false라는 과정이고 teacher false가 마스킹입니다. 마스킹이랑 teacher false랑은 같은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teacher false 과정이고 이 마스킹 과정이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고요. 이제 코드를 제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코드를 지금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그거 다운 받으셔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과정을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모두 파일 다 다운 받으시고 이제 드라이브에 들어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구글 콜앱을 돌릴 수 있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와 주시면 이제 됩니다. 다 다운 받으시고 구글 콜앱 들어오셨으면 구글 콜앱이 아니라 이제 드라이브에 들어오셨으면 드라이브에 이제 콜앱 노트북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콜앱을 한 번이라도 이제 시행을 하고 저장을 해봤으면 이 폴더는 무조건 있거든요. 자, 이 폴더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콜앱을 써보셨으면 이렇게 콜앱을 써봤던 그 폴더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아까 이제 보내드렸던 파일을 두 개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드라이브에 있는 콜앱 노트북 폴더 안에 이 제가 올려드린 두 개 파일을 다 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글 그 드라이브에 있는 콜앱 노트북 폴더 안에 이제 저희가 방금 올려드린 파일 두 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 올려주셨으면 그 콜앱 아까 올린 거 안에서 트랜스포머 14회 이거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따라오시면서 잘 모르겠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를 실행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드라이브랑 그 IPYMB 파일을 연동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액세스까지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액세스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mynn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 트랜스포머를 구현을 했어요. 이 myNN은 MIT가 교육용 이제 인공지능 교육용으로 만든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인데요. 좀 구현이 파이토치나 그 텐서플로우처럼 엄청 많이 구현이 돼 있지 않아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서. 근데 제가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제가 만든 트랜스포머가 myNN에서 제일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트랜스포머 같은 아니야 트랜스포머란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걸로 구현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정확도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myNN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완전 똑같거든요. 파이토치랑 거의 다를 게 없어서 이걸로 연습을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음, 이거를 구현하는데 연습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포머랑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트랜스포머란다. 파이토치랑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행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실행을 해주셔야 지금 우리 파일이 이 코렉 노트북 이제 폴더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이 파일에 알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실행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실행 안 되는 분 계시면 채팅으로 말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마이크 켜서 말해주셔도 됩니다. 네, 없는 걸로 알고 계속 또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그 다음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거는 저희가 아까 두 개를 올렸잖아요. 그 콜앱 노트북 폴더 안에 두 개를 올렸는데 이 텍스트 파일을 불러온 겁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이 파일에서 데이터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불러온 거예요. 아까 제가 올려드린 거를 한번 열어보면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불러온 그냥 글이에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냥 그뭐 그냥 평범한 글인데 저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냥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긁어온 거라서 저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자, 어쨌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위키피디아 이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읽기 위해서 디코딩하고 이 로어라는 건 다 소문자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랑 소문자랑 이 아스키 코드라고 해서 이 컴퓨터가 인식하는 코드가 달라서 다 소문자로 바꿔줘야만 이게 조금 더 이제 사용이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이거는 그뭐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A부터 Z까지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바까지 이용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코드인데 너무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깊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 25개 지금 아까 텍스트 파일을 보셨을 때 텍스트 파일이 엄청 길었잖아요. 이거를 25개 글자씩 잘라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 하나당 25개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과정이다 해서 이거는 좀 많은 이해가 필요한 과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좀 미리 전처리를 해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알파벳과 보시면 스페이스바도 하나 더 있죠. 이 알파벳과 이제 띄어쓰기 하나를 이제 데이터로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실행해 주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구현을 해볼 게 뭐냐 암호 해독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 글이 있으면 이 글을 특정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암호화를 할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암호 기법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그 암호화되어 있는 그 문장을 그냥 복화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암호 기법을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글이 있을 때 그 글이 암호화돼 있다고 하는데 그 암호화된 글이 어떤 알고리즘, 어떤 암호화 기법을 이용했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몰라도 그 암호화된 글을 다시 원래대로 복호화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제가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우리가 우리가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어떤 암호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떤 암호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장한 이 위키피디아 글을 암호화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지금 암호화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원화 인코딩까지 해줄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암호화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암호화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바꿨어요. 무슨 뜻이냐면 소스 데이터가 이제 우리의 원래 데이터죠. 원래 암호화하기 전 데이터, 암호화하기 전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25가 스몰 t예요. 25가 스몰 t고 12590가 라지 n입니다. 배치 개수. 그러니까 우리는 총 12만 5,905개의 문장을 이제 학습시키고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29, 이거는 히든 스테이트의 개수,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가 Q를 스몰 t, 라지 n, 스몰 t 그리고 K는 라지 t, 스몰 n, 스몰 t 뭐 V는 스몰 t, 라지 n, 스몰 t 이렇게 이제 행렬의 쉐이프를 정했죠. 근데 아까 소스 데이터가 25 몇이었지? 잠시만요. 125905 125905 29 그리고 타겟 데이터도 25 125905 29였던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인풋이고 얘가 이제 디코딩 스텝에 대한 이제 데이터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아웃풋이겠죠. 얘가 타겟이겠죠. 얘가 아웃풋에 대한 거니까 디코딩에 대한 거니까 얘가 인풋에 대한 거고 그래서 얘가 소스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스몰 t랑 라지 t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길이에 대해서만 이제 암호화를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29는 뭐냐면 히든 스테이트의 길인데 여기서는 원핫 인코딩을 한 길이의 개수입니다. 자, 원핫 인코딩을 한 길이의 개수고요. 보시면 음, 여기 알파 얘가 스페이스바를 포함해서 총 27개예요. 얘가 스페이스바를 A부터 Z까지 플러스 이제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띄어쓰기까지 포함하면 얘가 27개인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스타트 토큰 있죠? SOS 그리고 엔드 토큰 있죠? 엔드 토큰이 뭐지? 뭐로 시작되는 EOS였나? 이렇게 시작하는 엔드 토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27개 플러스 스페이스바 플러스 시작 토큰과 엔드 토큰을 다 합쳐서 29개의 토큰을 이용을 할 건데 이것을 원핫 인코딩을 해서 이용을 할 거고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되면 총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는 29가 되겠죠. 그래서 29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였죠. 이렇게 우리는 그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그 데이터를 정의한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위키 타겟 인덱스라고 해서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핫 인코딩을 했을 때의 데이터들이고 얘는 원핫 인코딩을 하지 않고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가 0, 0, 1, 0, 0, 0 쭉쭉쭉 이렇게 원핫 인코딩이 돼 있는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얘는 인덱싱을 하게 되면 A, B, C니까 C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뭐 1, 0, 0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A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인덱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이제 단어냐, 몇 번째 단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위키 타겟 인덱스라는 거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25905가 있는 05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까지 다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얘는 우리가 만든 이제 트랜스포머가 똑바로 이제 해독을 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얘랑 얘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퍼 함수에 넣었죠.
사이퍼 함수에 넣었다는 거는 사이퍼 함수에 넣어서 다시 뭐 컨케이트해서 무슨 과정을 겪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원래 테스트 데이터인 이 문장을 사이퍼 과정, 그러니까 암호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테스트 데이터에 넣어서 이제 암호화를 완료시킨 데이터가 이 지금 테스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암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는 암호화가 돼 있는 거고 얘도 암호화가 돼 있는 거고 얘는 암호화가 안 돼 있는 거고 정답값, 그리고 얘는 정답값의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원하드 인코딩을 하지 않은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총 4가지의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뭐 이 데이터 전처리라는 과정은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다 할당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소스를 트레인으로, 트레인 타겟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트루스 인덱스로, 그 다음에 그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트 소스 원 핫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실행을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코드 보면서 혹시라도 기억 안 날까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이거는 아까 설명한 과정이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WQ, WK, WV 얘네들을 다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그죠? 맨 처음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이 글로럿 노멀이라는 건 초기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랜덤으로 초기화하는 것보다 글로럿 노멀이라는 어떤 특정한 초기화 기법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설명 안 드리긴 했지만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초기화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가중치 행렬을 정의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랜덤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이 규칙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해주면은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W0는 이제 댄스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죠. 보시면 헤드, 그러니까 헤드의 개수 H, 그 다음에 헤드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DK였죠. 이게 DK고 이게 D였고 D미 D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너무 코드가 길어져서 띄어쓰기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글로럴 노멀로 초기화를 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까 잠깐만요. 아 이거죠 이거. 자 이거 W0 W0가 이제 이 차원 안에 들어있는 행렬이기 때문에 이 행렬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게 우리가 댄스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멀티헤드 어텐션 과정을 구현을 하는데 보시면 우리 QI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QI를 계산을 할 때 여기 있죠. 얘가 QI, 그러니까 i번째 Q 중에 하나죠. 보시면 TND 곱하기 HDK를 해서 DNHDK를 얻어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아인섬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이제 쉽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myNN 라이브러리 말고 파이토체도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TND 곱하기 DN 여기서 K가 쉽게 이거를 K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가우스 H분의 D로 표현된 이 코드를 우리는 K라고 그냥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파일 안에서는. 그래서 TND 곱하기 HDK를 해서 TNHK라는 행렬을 얻어낼 것이다 라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이 아인썸이라는 이제 기능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면 사용 방법 다 나오거든요.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Q와 WQ를 곱해서 얘를 이런 모양의 QI를 구해낼 것이다 라는 코드 모양이고요. 마찬가지로 KI, VI도 전부 다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도 우리 이거죠, 이거 이도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E를 소프트맥스에 통과를 시키고 다시 C를 이제 이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킨 것과 VI를 곱해줘서 이제 C를 구해냅니다. 이 아인섬은 쉽게 말해서 행렬 곱을 조금 더 그 가시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이 너무 큰 행렬들에 대해서는 아인섬을 이용을 해서 얘 곱하기 얘가 어떤 차원이 나와야 된다라고 조금 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out을 이제 h와 이거를 곱해줘야 되죠. 보시면 이 h 곱하기 dv를 이렇게 hdv로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쉐이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댄스에 한번 통과시켜서 레술트를 구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는 이제 우리가 학습시킬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이 가중 책렬들 WQ, WK, WV 뿐만 아니라 이 댄스 라이브러리에서 이용했던 것까지 이렇게 더해줘야겠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한 번에 리턴을 할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현을 해놔야 나중에 학습하기가 편해요. 그 가중 책렬 학습시키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도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서 올드와 뉴를 더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규화 과정까지 이제 구현하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입니다. 피드 포워드는 말 그대로 댄스를 그냥 이제 댄스를 한 번 통과하고 렐로 통과하고 댄스 두 번 통과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인공신경망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크게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냥 댄스 두 개 그리고 렐로 하나를 통과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인코더는 이런 기능, 이런 구조를 보이죠?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을 한번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레이어 앤 놈 한번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드 포워드 한번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레이어 놈 통과를 합니다. 보시면 자, 보시면 자, 멀티헤드 어텐션 한번 통과하고 애드 앤 놈 한번 통과하고 피드 포워드 한번 통과하고 애드 앤 놈 한번 통과하죠. 그래서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 한번 통과하고 그냥 애드 앤 놈 한번 통과하고 이건 애드 앤 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드 포워드 한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애드 앤 놈 한번 통과하고 그런 식으로 인코더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보시면 지금 멀티헤드 어텐션 한 번, 피드 포워드 한 번, 그 다음에 그 애드 앤 놈, 레지듀얼 커넥션 앤 레이어 놈, 다시 한번 레지듀얼 커넥션 앤 레이어 놈 이렇게 총 4가지의 단계를 거칠 거기 때문에 4개를 이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얘네를 각각 한 번씩 통과시킵니다. 보시면 셀프 어텐션을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멀티헤드 어텐션 한번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놈이 레지듀얼 커넥션 앤 놈이죠. 레지듀얼 커넥션 앤 놈 한번 통과시키고 피드 포워드 한번 통과시키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레지듀얼 커넥션 앤 놈 한번 통과시키고 이렇게 구현을 한 게 인코더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코더. 디코더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그 다음에 레이어 앤 놈,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 앤 놈,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다시 레이어 앤 놈. 자, 여기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아까 정의를 한 게 이렇게 여기가 1, 2, 5, 9, 0, 6의 n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5개의 문장이 이렇게 29개의 원핫 인코딩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얘네가 문장이고요.
얘네가 문장이고 이 문장들이 이제 원핫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여기가 A면은 뭐 0, 1, 뭐 0, 여기가 B면은 0, 1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원핫 인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마스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일부를 마스킹 시키고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000 아이고 다시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여기를 0으로 마스킹하면 여기는 1로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한 칸씩 이렇게 한 칸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씩. 그러면 얘네 둘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예측할 수 있고 얘는 여기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아, 그렇죠.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여기 이만큼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예상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 다음 단어에서는 이만큼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거를 예측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로 마스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 마스킹을 이해하는 파트는 이게 보시면 레지듀얼 커넥션에서 이 부분이 마스크를 구현한 파트인데 이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마스크가 구현이 됐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조금 설명하기가 까다로워서요. 어쨌든 그러면 마스크는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스크를 넣어주면 아까 저희가 셀프 어텐션, 멀티 헤드 어텐션 이 층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멀티 헤드 어텐션에 보시면 마스크가 처음에 논이라고 돼 있죠. 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마스크가 논이 아니라 어떤 다른 마스크를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은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스크를 정의를 해서 이제 얘를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가동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다음에 똑같습니다. 얘도 이 구조대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한번 통과하고 그 다음 그 레이 애드 앤놈 한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를 통과를 하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인코더를 통과한 데이터를 멀티헤드 어텐션에 두 개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거 한 개를 여기다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이겁니다. 그 의미가 이거예요. 인코더 두 개와 그리고 이제 X2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해 온 이 X2를 여기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애드 앤 놈 통과하고 피드포 통과하고 다시 한번 애드 앤 놈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디코더고요. 자, 그 다음이 위치 인코딩인데요. 이것도 그냥 이런 코드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좀 난이도가 있고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을 해서 어떤 벡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코드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실행을 안 해서 실행을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하고요. 실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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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치 인코딩까지 실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구현을 할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릴 거거든요.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 코드를 어떻게 구현했냐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거는 여기를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라고 했지만 하나하나 코드를 뜯어보면은 좀 어려워요. 이 코드를 이해하기가.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파이썬도 많이 써보셨어야 되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트랜스포머가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됐는지 그 이론을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 세세한 이 클래스 안에 코드들은 여기서부터 이 세세하게 이 안에 구현된 이 코드들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트랜스포머 이 파트는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넣은 파트이기도 하고 좀 많이 어려운 파트라서 여러분들은 이걸 세세하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이 트랜스포머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수학적인 이론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구조만 좀 잘 알고 가셔도 충분히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 구조. 네, 이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조만 좀 알고 가셔도 충분히 성공한 이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시 코드 화면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낼 건데요. 그냥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 이 아까 그 트랜스포머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를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인코더도 다 구현해 놨죠. 디코더도 다 구현해 놨어요. 그러면 이 인코더랑 디코더를 어떻게 이으면 될까? 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저는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인코더 두 개를 쓸 거고요. 디코더 두 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 헤드 4개를 쓸 겁니다. 여기 보면 인코더, 디코더 중 각각 2개, 어텐션 헤드는 4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피드 포워드 은닉 차원은 총 30개. 그러니까 이제 히든 스테이트는 총 30개를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자, 히든 스테이트 30개가 아니라 이제 그 피드 포워드 은닉 차원이니까 그 뉴런 말하는 거죠. 이 피드 포워드에서 피드포워드에서 이 중간 뉴런, 중간에 이제 히든 뉴런 있죠. 히든 뉴런. 이 히든 뉴런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30개로 쓸 거다라는 거고 저건 솔직히 피드포워드 말고는 쓸 일 없어서 이거는 건드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인코더를 2개를 쓸 거고 디코더도 2개를 쓸 거고 어텐션 헤드는 총 4개를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에 위치 인코딩,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 인코더를 2개를 통과합니다. 인코더를 2개를 통과해요. 이건 제가 지금 다 구현해놨죠. 그 다음 얘를 디코더에 넣습니다. 디코더에 넣는데 디코더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줘야겠죠. 다음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2개를 통과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니어 한번 통과하고 그러니까 덴스죠, 덴스. 덴스 한번 통과하고 소프트맥스까지만 통과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로 지금 트랜스포머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한번 채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 우선 위치 인코딩을 계산해서 소스 시퀀스에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소스 시퀀스를 이제 인코더에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겟 시퀀스에 위치 인코딩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타겟 시퀀스와 이 인코더 값을 디코더에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 밀집층은 뭐겠어요? 이 아웃댄스죠. 이 아웃댄스를 적용을 해줘서 최종 리턴을 해주면 디코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는 이 로스의 여기에서 소프트맥스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는 여러분들이 따로 넣으실 필요가 없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스 시퀀스, 그러니까 인코더에 들어가는 인풋에 위치 인코딩을 더해주고 그것을 인코더에 넣어주고, 근데 두 번 넣어줘야겠죠? 포문을 이용해서 넣어줘야 돼요.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인코더에 두 번 넣어주고, 두 번 연속으로. 그 다음에 그 최종 나온 결과를 여기 보시면 디코더에서 다시 인코더에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디코더에 인코더 값이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코더 값을 다시 이제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인코더 값을 디코더에 여기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녹화 강의 다 어려우니까 저번 이론 강의랑 이번 코드 녹화 강의는 제가 그 오늘 자정 중으로 다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녹화 강의 보면서 천천히 한번 구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얻은 것을 마지막 밀집층을 적용을 해서 출력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면 여기서 좀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서 학습이 좀 오래 걸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0.9 이상이 되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최종 이제 도출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거네요. 자, 보이시죠, 다들? 보시면 제가 이거 정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학습을 다 시켰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거든요. 보시면 엄청 어큐시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0.9 이상, 1.0까지 해서 에포크를 한 번만 해도 충분히 그 큰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네. 얘를 이렇게 시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얘를 테스트 데이터로 해서 지금 암호화를 거친 데이터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복화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암호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넣어서 해봤더니 그냥 거의 정확하게,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이제 암호 해독기를 구현을 한 겁니다. 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녹화 강의는 바로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천천히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간도 이 과제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이상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천천히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